모든 것이 진실이며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전 남자친구는 2년 전에 만났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연애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매우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남자가 있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자친구와 행사 진행을 맡았는데 그 즉시 그 남자친구의 외모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제가 바지와 셔츠나 오버사이즈 티셔츠만 입도록 했습니다. 제가 놀러 가고 싶다는 말만 해도 그는 제가 놀기만 좋아하고 우리 사이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매우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생물학적 순결을 잃은 여성은 창녀라고 여기는 등 온갖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사귀는 동안 저는 10여 차례 이상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그는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 가족 전체를 죽이거나 제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그에게 24시간 내내 메시지를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후 저는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극단적인 붙잡기가 더 이상 저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병적인 사람을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테지만 그가 가짜 계정을 만들어 저인 척하며 거짓 게시물을 올리고 제 사진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제 사진을 얻어 음란물에 합성하고 그 가짜 계정으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추근거리며 모두 제 집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계정을 사용해 저와 현재 남자친구를 괴롭혔습니다. 그에게 한 남자를 사랑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은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제가 그의 앞에서 죽거나 다시 그에게 돌아와야만 저를 내버려 두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제가 전에 너무 관대해서 그가 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같이 병적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저처럼 바보 같은 사람만이 유일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잃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비난하고 욕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망치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합니다. 그는 저와 제 가족을 계속 괴롭히겠다고 위협하며 제 가족도 많은 스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학교 페이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제 가족의 사진을 보내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말 이 기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제 가족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가 저를 해치기 위해 만든 거짓된 내용들에 대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오히려 그분이 저를 욕하고 차단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언니를 만납니다. 우리 집에는 4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3남매입니다. 언니는 2000년생, 오빠는 2002년생, 그리고 저는 막내입니다. 언니가 중학교에 다닐 때 언니는 자주 졸업 후 교대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언니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고1이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면서 언니의 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언니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졸업했을 때 친구들은 대학 입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조용히 꿈을 접고 일자리를 찾아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언니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고 급여도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아마 꿈을 잊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 오빠도 졸업했습니다. 오빠는 이제 일할 수 있고 직업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언니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빠는 자신 때문에 언니가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오빠의 조언 후 언니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언니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넌 이제 그렇게 컸는데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공부하면 동생 돈을 낭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가혹한 말이 있었지만 말하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언니는 이해심 있는 딸이어서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니가 매우 슬펐다는 것을. 언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에게 닥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김 아줌마한테 말했어? 모레 아줌마와 민호가 와서 얘기할 거야. 언니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궁금했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10여 년을 살면서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 아줌마는 어머니가 언니를 그 아줌마의 아들과 맺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외모가 밝고 괜찮아 보이고 가정 형편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람기가 많기로 유명했고 언니는 그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니에게 관심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는 그저 그렇게 서 있었고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울지 마. 언니는 이제 익숙해. 저는 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고 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문질러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얼마나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는지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비극이 닥친 그날,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울음소리가 들리지? 왜? 저는 집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울면서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제가 아직 혼란스러울 때 오빠가 나와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오빠는 더 이상 언니를 보호할 수 없어. 저는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아 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왜 수면제가 다 있는 거지? 저는 밖으로 달려가 오빠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언니 어디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제 눈물도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이미 떠났습니다. 언니는 행복한 곳,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언니는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이제는 살 수조차 없어요. 그게 가치가 있나요? 내일은 언니의 장례식입니다. 언니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언니, 저 곧 시험 봐요. 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교대에 합격할 거라고 약속해요. 사랑해요, 언니.